직접 빵을 굽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파는 빵과 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생산자들이 소비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인데요. 생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나 자비심, 봉사 정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자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고 싶어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이렇게 열심히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기심 덕분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오히려 사회 전체에 도움을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을 생산자, 생산자가 만든 재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산자는 공급자, 소비자는 수요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떤 물건의 수요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자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높을 때 소비자는 적게 사고 싶어 하고 공급자는 많이 팔고 싶어 하죠. 이 경우 초과 공급으로 인해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게 되는데 이를 재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많은 공급자들은 남아있는 재고를 팔기 위해 결국 가격을 서로 할인하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수요자들이 다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초과 공급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이러한 시장 가격의 하락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여 물건이 모두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려는 공급자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급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 수요자는 많이 사고 싶어 하지만 반면에 공급자는 적게 팔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수요자들은 필요한 물건을 꼭 구입하기 위해 서로 가격을 높여서 부르는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의 경매에서 그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가격을 올려 부르는 것처럼요. 가격이 점차 높아지면 공급자들이 다시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초과 수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이러한 시장 가격의 상승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여 수요자는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모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없겠죠. 왜냐하면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수요자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며 더 이상 가격이 변동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가격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경제 질서가 무너지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냐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해 시장 가격 기능에 의해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된다라고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상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며 국가가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국부론의 주요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볼까요?